안녕하세요. 보건의료 행정과 하경황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 조직 인사관리 제5판 제7장 채용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채용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채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과 선발관리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성공적 취업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형태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채용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리라고 하면은 채용의 기반은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에 기초해서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선발이란 지원자들 중에서 자격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거부하는 과정을 선발이라고 합니다. 모집과 선발의 경계 영역 부분에서 모집이란 지원자가 지원서를 내기 전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원서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지원서를 검토하는 시점부터를 우리가 선발 과정이다, 그렇게 모든 개인에게 직업은 생애 목표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개인 직무 탐색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을 하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지원자가 직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이나 교육 제도라든가 동료 집단의 얘기를 많이 듣고 직종을 선택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전공이라든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노동시장의 특성 및 자원을 영향을 받아서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와 조직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중요한데요.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시간 투자와 애착에 대한 그런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취업 정보를 탐색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탐색의 효율성을 또한 제고해야 합니다. 직무와 조직의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주의자는 가능한 한 많은 인터뷰와 직무 제의를 받은 후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최대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당주의자는 수용할 수 있는 제의와 마지막 제의를 비교 후 선택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더 나에게 타당한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다음 보상적 접근법인데요. 제의된 모든 직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요한 기준들에 의하여 비교 후에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직무 제의를 수락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비보상적 접근 방법으로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여 선택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주로 본인의 그 집과 직장이 가깝다든지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을 떠나서 다른 이해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직무와 조직의 선택에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성공적인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필요 인재를 규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인력의 수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문화에 적합한 인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재는 적기에 뽑아야 됩니다. 확보해야 할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타깃 인재를 경쟁사보다 먼저 발굴 선점하고 현장에 적기 투입할 수 있는 리크루팅 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직무 부여하고 관련돼서 확보한 인력의 적성 및 역량을 고려한 직무 부여를 통해서 직무 만족도 및 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가지고 왔을 때 성공적 인재 확보의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집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의 전제적인 측면에서 모집이란 선발을 전제로 하여 양질의 인력을 불러 모으는 과정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의 모집 방법을 이제 확정을 하는 부분들이죠. 내부 직원 중에 모집을 할 거냐, 외부의 유능한 인사를 모집을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되고, 모집의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모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발의 절차와 내용에서 우리 표 7-1에서 보시다시피 인력이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있느냐, 직종별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내부에서 모집할 거냐, 외부에서 모집할 거냐를 모집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을 어떠한 면접 절차에 의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 어떠한 인재를 배치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계획하는 부분들이죠. 모집의 원천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내 모집, 이제 내부 모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사기록의 어떤 사용이라든가 기능 목록표를 활용을 한다든가 직무 개시 또는 공모제도, 내부 공모제도죠. 또 사기와 충성심의 제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서 사내 모집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직위 공모제라고 해서 내부에서 그렇게 공모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모집입니다. 외부에 많은 다양한 인적 자원 부분들을 모집을 하는 부분들이죠. 직업 중개소를 한다든지, 어떤 교육기관에 추천 의뢰를 한다든지, 또 광고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한다든지, 임직원이 이제 추천제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파견, 외부 회사의 어떤 파견 형태로 고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수요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좀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선발의 절차입니다. 조직 목표에 부합 여부 검증 과정을 이제 거치는 부분들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예비 면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에 대해서 또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된 지원자가 신원조회에 또 성희롱의 문제가 됐다든지, 또는 어떻게 이제 공직자로나 어떤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어떤 큰 품위 손상을 했다든지, 어떤 법령을 크게 위반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인데, 이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했을 때 어떤 신체상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직무를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신체 검사를 통해서 최종 채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선발 도구입니다. 선발 도구는 뭘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제 시험 부분들인데요. 가장 우리가 시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객관적 기준으로 이제 통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격 검사라든가 적성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일반 지능 검사,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부분들인데, 각종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태도를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우리가 통상 정형적, 정해놓은
그런 이제 면접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분야별로 면접관들이 맡고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그 구조화된 면접지에 일치 여부를 점수화해서 채점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지시적 면접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지시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면접자가 어떠한 부분들을 상황 설명을 해서 그 상황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점수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면접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스트레스를 부여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를 보면서 면접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면접입니다. 이제 면접관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있어서 어떤 지정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서 이제 면접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집단 면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해서 이제 지원자 간의 어떤 비교라든가 통상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면접 부분들입니다. 면접 시 이 면접자의 유의사항 부분들이 있는데, 면접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목표나 수단과 방법,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을 통해서 실력 발휘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이제 너무 강압이라든가 분위기를 무겁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원자가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면접자. 피면접자는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이 피면접자지요. 예, 대답과 전반적인 인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자에 대한 이제 훈련 부분들인데, 면접자 이제 주관 부분을 각종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배제하고 평균값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그 이제 시행하는 전문가가 여러 가지 면접자에 대한 어떤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에 법률에 접촉되는 사항의 질문은 이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의 이제 신입사원의 면접 평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모 및 태도에 관련돼서는 표정이 어떤지, 인상이 어떤지, 복장이 어떤지, 이 호감, 인상 부분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표현력과 이해력 부분들입니다. 질문에 맞는 답을 한 건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했는지, 또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호소력이 있는 건지,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고, 발전 가능성은 건전한 사고와 자신감, 적극성, 자기 개발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창의성 부분들은 아이디어의 생산력이라든가 새로움을 얼마만큼 추구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협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려심, 팀워크, 상사에게 이제 복종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인생 및 직업관에서는 원만함이라든가 건전성,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면접 평가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 국내 종합병원의 면접 질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자신의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분 내로, 2분 내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로 평소 어렵고 도전적인 일을 선호하십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도전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배려심, 소통 그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거죠. 네 번째로 대학교 때 전공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발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어떤 도전적 사고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제 미래지향적 사고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평소 생활에서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늘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되는 거고, 실패한 사례와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다시 그걸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생활 실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거둔 구체적인 사례는 뭐냐? 이렇게 이게 도전적인 어떤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발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부분하고 관련돼서, 선발도구는 이제 우리가 지원서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지원서, 배경, 추천서, 면접, 의무 및 의상, 일에 대한 열정, 각종 시험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시험은 채용에 결정적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고 신뢰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뢰성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수차에 걸쳐 측정하더라도 한 측정 도구가 일관성 있는 측정치를 나타내주는 정도를 신뢰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해낸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의 책임과 관련돼서 채용 과정이나 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입사 때 시험 성적과 입사 후에 업무 성과와의 관련성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채용 형태가 많은 형태로 이제 변화를 거쳐오게 되는데,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부 특별한 업무를 일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아웃소싱을 시키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 내적인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어떤 의도도 있고,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그룹에 맡기다 보니까 새로운 부가가치가 탐색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웃소싱은 이제 불황 타겟 체계 차원으로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들의 어떤 그 재구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모든 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리엔지니어링,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왔던 어떤 도구나 방법들을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우리가 대체해 나가는 부분들, 또 조직이 너무 비대해서 이걸 스리마를 통해 가지고 더 효율화시키는 부분들, 또 불필요한 업무를 이제 배제를 하는 부분들, 또 업무가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전산화시킨다든지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재구축을 해가지고 효용성을 높이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이 통상 어떤 불황이 이어졌을 때에 어떤 기업이 다시 그 모든 부분들을 조직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타겟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범위로서는 정보 시스템이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고객들이 있죠. 그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이 잘 돼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인재를 파견받을 수도 또 있고, 내부에서 특별히 이런 거를 이제 육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관리 업무나 총무 업무나 인사 업무나 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기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핵심 역량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전부 아웃소싱을 시키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핵심 사업의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하는 부분들,
또 인력 활용을 유연성 있게 하는 부분들, 또 노무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부분들,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냐면 이제 품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외부 인사들이 하다 보니까 내부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를 못하는 측면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조업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아웃소싱 업체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관련되는 진단이 착오가 됐을 때, 방향성을 일탈했을 때 나타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이해 충돌로 인한 조직 이미지 손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처 이기주의에 대하여 아웃소싱이 가능한 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용 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예를 들어봤을 때, 채용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부에서 채용을 광고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문안을 작성을 하고 광고 매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를 의뢰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의 접수 및 이제 선별 이런 것도 내부에서 워낙 이제 많은 인원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외부에 줘서 거기에서 아주 이제 선별까지 하도록 하고, 지원자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이제 확인 부분들이라든가 1차 채용 면접 및 또 전 과정에 면접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종 지원자의 집단의 선발에 업무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또는 최종 선발자 보고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모두 이제 외부 업체,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는 부분들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시직의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이 있는 반면에 임시직이 있게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직 부분들을 이제 기간제, 계약제, 그래서 계속 어떤 정년까지 보장하지 않는 어떤 직렬 부분을 임시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규직 고용의 조건은 단일 사용자,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 고용 계약을 얘기를 하고, 전일제로 근로를 하고 노동법상의 임의적으로 해고하는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부분들, 또 정기적으로 승급, 이제 호봉이나 승진이나 이런 걸 보장을 해주고, 또 우리가 사회보험, 이제 4대 보험, 건강보험이나 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산재보험,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임시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고용 해고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통상 계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업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임시직 채용의 종류를 보면은 시간제 사원이라든가 파견 근로자 또는 계약직 사원, 계절제 근로, 또 재택근무자, 도급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임시직 채용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자 하는 부분들은 여기 임시직 채용 부분들이 아니고, 이건 특별한 어떠한 재난적 사태가 발생이 돼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시적 채용 부분들은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임시직의 증가 원인은 노동비용을 줄여보고 경제구조 및 서비스화 및 정보화를 꾀하고,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경력직 같은 부분들이 여성이 단절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 진출을 돕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수시 채용인데요.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정기 채용만으로 충원 요구에 충족이 미흡한 경우에 인터넷을 채용을 통해서 수시 채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고 일반인에게 완전하게 공개되는 공개성을 가짐으로써 공정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효과적인 인터넷 채용 공고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는 비용 절감 및 공개성에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채용 공고문을 호소력 있게 작성하고 게시를 하게 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게시하고 문장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명확한 직무명과 개요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채용 책임자를 간단하게 묘사를 더하고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을 명시를 하고 급여와 복지 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인터넷 응시 방법을 잘 설명을 해서 인터넷 채용 공고를 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집과 선발 관리의 유의점에서는 제일 먼저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인사관리의 기본은 공평성과 그 다음에는 경제성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꼭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공평성이 유지가 되고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부자유자나 장애자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또 배려도 아주 중요합니다. 선발 평가 도구의 공정성 확보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공정성이 기반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채용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학교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OT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오리엔테이션은 중요한 조직 사회화의 과정이다. 또 신입사원에 대한 역사나 경영 방침, 조직 편제와 임원과 간부 현황 등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 적응 교육을 통해서 불안감도 해소하게 되고 또 각 개인의 특성과 작업 조건을 잘 분석을 해서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직원 채용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